서누기 멀리 들려오는 소리 백성들 쉬는 무력한 숨소리 촉점 잃은 눈동자들 갈 곳 없는 발자국들 멀리 들려오는 소리 장반들 환호한 신나는 주임새 부패한 권력 속에 쓰러져 날려 사라지네 하루 이렇게 잊지 않게 백성들 위한 삶의 기록 일기 쓰는 남자 정해년 6월 강원도 감찰사로서 이천백성 김아무개의 사망 사건을 심리하였다. 망자는 구타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이는 필시 원한에 의한 것이다. 망자는 생전에 술주정과 욕설, 폭력을 일삼아 이웃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으니 이웃이 모두 척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허나 그 어떤 살인 사건도 의심만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법. 감시를 시작하라. 이천부사 김인송, 오작인, 환쟁이 백가는 어서 들어와서 망자의 검시를 시작하라. 그대가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요. 상세히 고하거라. 그러니까 같이 밭을 갈기로 했던 개석이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게 집으로 와보니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요. 검험이 끝나면 따로 불러 신문을 할 터이니 물러가거라. 나으리 어헛! 절대로 썩 물러가라 하였다. 의원, 법물을 꺼내고 백가는 시형도 그릴 준비를 하는 뒤 그때 경산대감이 잠깐. 망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옷고름이 아니냐? 망자의 저고리에도 고름이 뜯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죽기 전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몸싸움이라. 망자가 손에 옷고름을 쥐고 있는 건 분명 중요한 연유가 있을 것. 손에 쥔 고름, 망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필요하다. 흩어진 의복, 구타의 흔적인 혈흔, 사인은 실시간하다. 간수하라. 남겨놓은 증거. 김부사는 망자의 아내와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자 그리고 이웃들까지 가장 가까운 세 집의 식솔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시오. 예. 신문 내용을 잘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복검을 실시할 것이니 시신을 잘 보존하고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하라. 손에 쥔 고름, 남자가 남겨준 단서, 현장이 말한 증거. 대답하라. 모두 썩 물러가라. 경산대감이 증좌에 입각해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가 어디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조선. 이 어깨에 어떤 의복을 걸치느냐에 따라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 하는 조선 아니요 조선. 그러니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다들 귀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또 어떤 의복들이 난장을 부리는지 구경 한번 해봅시다. 주모, 주모, 거기 잠깐만 기다려보셔. 내가 금방 갈 터이니. 아유, 내가 왔어. 누시오?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모르시오. 대체 누시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남자. 난 이게 뭐지 이 뭐지. 양반 아닌 천출도 아닌 반반. 난 외로운 인생이 뭐지. 말은 잘해 일하기 싫어할량. 아, 딱 맞는 일이 있었네. 외지부라 들어는 봤어 나요. 아, 꽤 잘
하얀 변호인 어려운 이들 위해 변호해주니 복들이 넘굴째 난 외지부 이모지 외로운 남자 외지부 이모지 이모지 내가 바로 그 이모지. 자, 그나저나 이 참혹한 살인 사건이 났다 하는데 또 이 사건의 범인은 어찌 잡을지 억울한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주모? 아이 주모! 재수 씨. 서방님. 재수 씨. 그러다 넘어지시겠소. 어라, 이 망자의 처와 친구가 다정히 들어선다. 그렇게 운다고 죽은 개석이가 돌아오겠소? 아니 둘이 이렇게 다정하면 곤란한데. 깜짝이야. 니쇼. 나는 이 모지라 하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누명 썼는데 이게 뭐지 할 때 그 이모지. 외지부구만요. 우린 그 억울할 것도 없고 누명 쓸 것도 없으니 필요 없어. 우리? 그 손을 잡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아니 뭐가 문제라는 것이오? 그 딱 보아하니 이번에 구타로 숨진 망자의 처와 사건 현장 발견자 같은데 그 둘이 우리가 어쩌니 저쩌니 하며 이리 다정하니 그 누가 보면 불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겠소? 뭐요? 이놈의 자식아 어디다 야 이놈의 자식아 어디서 참 그 상민이 양반 멱살이 잡고 욕을 하면 강상죄요. 강상죄? 그러지 말고 이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오. 아니 무슨 얘기?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격 끌려가 관하로 억울하다 외쳐 눈물이 줄줄 흘러도 우리나라 불륜 사건 증거 있어 신경 안 써. 결백해요 누가 알아 억울해요. 내가 등장. 어디? 우리 친정에 왜? 아빠 환갑에 뭐했어? 일찍 잠들어 누가 알아? 증인이 있어. 이제 내가 나설 차례 내일이면 모두 줄줄이 역격 끌려가 하나로 외지부를 불러 마음이 든든 외지부 이모지 우리나라 내가 증명 증거 있어 내가 증명 결백해요 내가 증명 어려워요. 나만 믿어 어떻게? 친정에 가서 그래서 사실 확인서 잠잤는데 증인이 필요 여주댁이랑 사실 확인서 내가 나설 차례니 어머 모지 그럼 됐고 이 두 사람은 내일 관아에서 봅시다. 사또! 사또. 누가 봐도 이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뭐라? 여기 주모는 죽은 자에게 외상값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망자가 되면 외상값을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다 외상값이라 합니다. 헌데 그를 죽여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그 지금 이자는 죽은 자의 처로서 남편 개석이를 너무나 사랑하여 숟가락을 놓고 식음을 전폐하니 아이고 말랐네. 어디가? 볼? 이놈이 이모지라는 얼짜 외지부로구나. 비록 천한 어미를 두었다곤 하나 이 양반의 피를 이어받고선 어찌하여 이런 천한 것들을 돕는 무도한 일을 하느냐? 썩 물러가거라. 사또, 부디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푸시오. 억울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오. 이놈들이 옳거니 낸 이놈 말대로 이 증거와 증언이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모두를 고신하면 되겠구나. 아이 사또, 그것이 아니라 사또. 고을 수령이란 자가 저리 무능해서야 그저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는구만. 그러게나 말일세. 그 뉘슈, 정원용이라고 하네. 나는 이 모지라 하네. 모질이구만. 아니 그럼 당신 이름은 뭐? 어허. 강원감사? 아이고 그 지체 높으신 관찰사 나으리 아니십니까? 그건 그렇고
자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 아이, 근데 그게 그 맨입으로는 어허. 말씀을 드려야죠. 그날 밤 죽은 김계석에게는 아주 큰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나도 안 해. 이 평소 아는 사이였을 테니 한참을 마주보고 다투다 옷고름이 뜯어졌을 겁니다. 그것이 범인의 것이 분명하긴 한데 너무 흔한 것이라 누구의 저고리에서 뜯겨진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네. 심지어 망자가 입고 있던 저고리와도 같은 옷감으로 보이네. 이 같은 옷감이라 하긴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한들 일개 상놈일 뿐 이 12세의 고급 무명 옷을 입진 않았을 테고 12세의 무명 옷이라 범인에게는 옷고름이 뜯어진 저고리가 이미 버리지 않았겠는가? 에헤, 그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어? 이 돈 많은 양반님네들이야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서민들은 옷고름 하나 뜯어졌다고 내다 버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쳐달았겠구만. 바로 그겁니다. 그날 밤 범인은 옷고름이 뜯겨나간 것을 알고 직접 찾으러 가긴 어려웠을 테고 이 바느질을 누군가에게 맡겼다 하면 고래 삭바느질하는 여인들을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저 같이 가서나. 네? 같이. 헌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선 연유가 무엇인지. 하루빨리 범인을 잡아야 저 무고한 백성들이 풀려날 것 아닌가. 에휴, 저 무능한 사또를 문책하면 될 것이지. 이게 더 빠르네. 자, 어서 어디가? 가요. 어디가 좀 따라오게. 캐시오, 옷 수선은 다 끝났어. 잠시만요. 내 이놈! 너는 사흘 전날밤 김계석이를 찾아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부터 이완득의 신문을 시작한다. 너는 망자를 죽이지 않았다. 그게 무슨? 내가 범인이오! 도망치지 않고 잡힌 너의 행동 마치 원한 듯 사냥으로 단련된 몸 잡혀가길 원한 듯 죽은 자의 옷고름도 너와 같은 칠세 무명 모를 리가 없는 사실이고 내가 지금 그를 죽였소. 그자와 다투다. 내가 지금 나를 가두고 다시 한번 말하와. 내가 바로 나여 진범을 말하라. 으려라. 나으리. 형님. 내가 진범이요. 잡아가시오. 왜 이러시오? 형님 아니오. 내가 진범이요. 잡아가시오. 내가 미쳤소. 내가 진범이요. 내가 진범이요. 내가 진범이요. 나를 잡아가시오. 내가 진범이요. 나를 잡아가시오. 내가 진범이요. 이천 백성 이완대가 동네에서 고약한 자가 자기 아비를 때리고 욕하기를 반복하자 그 자를 구타 살해하였다. 허나 그 사실을 안 형제가 서로 자기가 수범이라 주장하니 극진한 형제의 우애에도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내게 가혹함이 느껴질 뿐이다. 이 죄인을 어찌하리요? 이 죄를 가슴에 깊게 새긴 아픔을 외면했던 이들의 아픔 고통들 이제야 죄를 들어보라. 하늘이시여 나에게 말하여 주시오. 이들을 벌할 수 있나.
위하오 나에게 남겨둔 사명이 나만이 그만이 기록할 이완대 형제의 사형은 감하여 주었으나 그 아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유경이라 함은 교화는 무겁게 하되 처벌은 가볍게 하라는 뜻으로 경산 정원용 대감은 법의 집행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조선 최초의 살인사건 보고서 유경록을 집필하고 후세에 남겼어. 헌데 이 양반이 영의정까지 오른 양반이라 이런 살인사건 보고서 말고도 수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자, 그 두 번째 판이요. 대감, 대감. 이리사냥. 대감, 대감. 대감. 아이고. 대감. 대감. 아하. 대감. 아이 어째 가는 곳마다 자꾸 따라다니는 겐가? 어? 그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뭔가? 대감께서는 기록 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대감께서 여기서 이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어서 한양에 가서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임금께도 고하고 이 기록으로도 남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한양에는 훌륭한 법관들이 그리 하고 있네. 그럼 꼬레 양반이랍시고 그것들이 그냥 이놈이.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네 마음은 잘 알겠지만 우린 그만 여기서 헤어지세. 난 이제부터 좀 험한 길을 가야 해서 그럼. 대감? 아이고 이게 뭐야? 깜짝이야! 또 무슨 일인가?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연쇄 실종 사건이 제일 이보게! 대감. 대감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잘 지냈는가? 내 전에 말하지 않았나? 자네와 함께 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어찌 미천한 소인과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한가? 네, 오늘은 자네가 만든 붓을 하나 살까 하여 왔네. 대감께서 쓰실 만한 붓이 못 되옵니다요. 붓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예. 흔치 않은 붓이로다. 2리털로 만든 낙모필이옵니다. 낙모필이라. 낙모필은 탄력이 넘쳐 글씨를 쓸 때 마치 붓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지. 붓이 거기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주 다르다네. 아주 좋은 붓은 명예로운 사람의 덕목과도 같은 법이지. 붓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는 첨이라 하여 첨이라.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룹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원이라.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네 번째는 건이라 하지. 탄력 풍부한 붓끝에 거두어들어도 언제나 같은 변함없는 초심과 같은 마음. 무당이 장구타 좋은 붓이 사람을 대변해 말도 안 될 논리. 살아있는 붓과 마음
흔들림 없으며 치우침 없는 부드럽고 강인한 살아있는 그 마음. 그 살다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럼 좋은 붓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까? 근데 오늘 자네와 함께 이렇게 붓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에 같이 다니는 치와 이야기하고는 달리 아주 풍요로운 시간이었네. 이걸로 하나 주게. 얼마면 되겠는가? 소인의 미천한 재주를 알아봐 주시는 대감께 어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허. 훗날 붓이 필요하시면 소인을 찾아주시지요. 이보게. 아닙니다. 대감께서 필요하실 때가 되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요. 이보게. 잠시만. 대감, 글이 좋으십니까? 공짜라 더 좋은 건가? 암튼 예나 지금이나 있는 양반들이 더해. 저자는 그림 그리는 환쟁이가 아니라 필장일세. 그 환쟁이고 필장이고 간에 음침한 게 기분 나쁘게 생겼습니다. 뭘 그렇게 보십니까? 아하. 이 잘생긴 뇌지부 처음 보십니까? 차차차. 한데 족제비 털인지 이리 털인지 온갖 짐승털이 다 날아다니고 무슨 썩은 냄새가 나는 게? 대감, 나 할 말 있다니까. 일이 사냥이라 생각해라. 이리를 죽이는 것뿐이다. 사람이요 이리를 사냥하는 것이다. 도와주시오. 최고의 테모피를 사람의 목숨이요 권세를 높여줄 테모피. 그리 중하고 이를 죽이는 것뿐이다. 사람이요 이를 사냥하는 것이다. 나는 못하오. 최고의 테모피를 사람의 목숨이요 권세를 높여줄 테모피. 그리 중하오. 내게 바칠 테냐 천한 목숨 죽을 테냐 사냥당할 테냐 사냥꾼이 될 것이냐 이리 사냥하시냐 죽는 일이 될 테냐 사냥꾼이 될시나 사냥감이 될 테냐. 어차피 당신들 손끝에선 몰아나는 세상이라면 그 손 안으로 들어가야겠지. 예쁘다. 꽃도 있잖아. 나 먼저 간다. 조심해. 그러다 다쳐. 메롱. 내 이놈! 그깟 대목필은 천한 것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을 직접 나섰다는 말이냐? 아버님, 최고의 대목필은 젊은 양반의 권세와 명예를 보여주는 최고의 물건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하셔서 무엇이든 갖고자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놈이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깜짝이야. 이천 부사 김인성은 들어라. 암회는 대감! 이리를 사냥했을 뿐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진실. 이리를 사냥한 것뿐이다. 하찮으니 이리를 땅에 묻고 불태워 그게 진실. 지시를 땅에 묻고 불태워 사고였을 어둠 속의 진실을 밝혀진 것 이리 사냥꾼. 조야 이리 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들 암배가 이리 사냥을 갔다 자네의 여식이 마음에 들어 데리고 왔다 하네. 하지만 그것은 제 딸아이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리가 될 수도 있었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게. 엄마 싫어. 나 집에 갈래. 하지만 저희는 깊게 숨겨진 진실 원한다면 붉은 칼날 위에 그저 살아가
할 세상 원한다면 푸른 기와 아래 살아가거라. 천한 일이 하찮은 목숨 지킬 사냥 어둠에 묻혀 천한 진실 죽어 사라져가. 또 어떤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을지. 세 번째 판이요. 살인의 기록. 대감,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어찌된 사건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은퇴한 재상 김우여의 집으로 가자. 대감, 관아에는 자액으로 신고하였다 합니다. 자액이면 표시 몸부림의 흔적 들보와 기둥을 자세히 살펴라. 먼지 자국이 한 줄로 나 있습니다. 한 줄이란 것은 죽음 후의 위장 자액을 가장한 타살의 흔적들. 시신의 상태는 목줄로 죽임을 당한 액사와 스스로 목을 맨 자에게 구분이 어려웠다며 다만 입과 눈을 벌리고 있는 것이 타살의 정황이 의심됩니다. 검험의 결과는 자액 아닌 타살. 증거들이 말하는 살해 흔적. 시신의 상태는 목졸림의 액살. 누군가가 조작한 타살이다. 살해 후 자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체의 목을 매 조작한 조액사로구나. 대감께서는 아들 아내와 며느리가 비명해 죽었는데도 관에 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늘 도리어 검시를 안 받겠다 하신 이를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다면 즉시 내어주시죠. 저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며느리의 검시를 원치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며느 아이는 아들을 따라가기 위해 스스로 목을 맨 것이네. 그것은 검시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그만두시게. 검험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망자라 하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들은 어디에 묻었습니까? 그건 왜 물으십니까? 아들의 사인부터 밝혀야겠습니다. 대감! 설마 굴검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감히 우리 아이의 묘를 파헤치고 훼손해 그 아이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겐가?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저 가문의 명예만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경선!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굴검이 아니라 사검 모검을 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정당한 이치옵니다. 가보거라. 야옹! 금손아! 금손아! 응? 어디 간 거야? 금손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머릿결이 흑단같이 곱구나. 요 밑에 우리 오라버니들이 계세요. 제가 소리 한 번만 아니다. 지르면 내 머릿결이 하더구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별거리야 진짜. 금손아, 금손아. 아무래도 네 머리카락이 최고인 것 같구나. 철없는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려워. 서방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리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자백하였습니다. 단지 그뿐입니까? 단지 그 이유뿐이네. 푸른 달이 뜨던 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 일이 되었습니다. 돌아가겠다 하였으나 이미 더럽혀져 갈 곳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어르기 일수. 매일 밤 자행되는 고약한 짓 또한 견뎌내기 힘들어 울며 불며 살려달라 수개월. 걸어 들어왔든 끌려왔든
모든 것을 지우고 복종하며 살거라. 그리하는 것이 너와 네 집안을 위하는 길이다. 홀로 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하여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며느리의 숨통을 끊어놨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네. 아들을 죽인 며느리라 하나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는 법. 하면 출가 외인인 며느리의 시신은 어찌하여 다시 친정으로 보냈습니까? 그만 돌아가시게. 대감! 대체 무슨 연유로 그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냐? 어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어찌 빼앗냐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살고자 그리하였습니다. 또 어딜 간 게냐?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내 청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네 년이 또 피맛이 그리운 모양이구나. 그럼 내 기꺼이 그리하마. 쓰러지고 또 부서져 가도 푸른 달이 붉게 떠올라도 비린 입술로 간청해 보아도 너의 운명 살아가라. 그리하면 살 수 있나 이 고통 속 아픔을 살아가나. 도망칠 수 없는 두려운 운명에 벗어나고 싶어. 살아가고 싶어. 붉은 손길 어둠을 버리고 붉은 달빛 눈물을 지우고 다시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나의 운명 살고 싶어. 이제라면 갈 수 있나 이 고통 속 아픔이 지워질까. 악몽 같은 흔적 모두 지워내고 이제 돌아갈 수 있나. 살아갈 수 있나. 사슴떼를 쫓아 사냥을 하다 보면 궁지에 몰린 사슴 한 마리가 가만히 멈췄었어. 우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네. 더 발버둥을 치다가는
자신들의 동료까지 위험에 진다는 것을 알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지. 경산, 자네의 그 쓸데없는 발버둥이 백성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대감!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이네. 경술년 5월 17 어린 나이에 시집온 김조이가 핍박을 일삼던 남편을 액살하였다. 내 힘이 미치지 못하였구나. 제 삶이 멈춰 있는 곳,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저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이 여인을 어찌하리요? 가슴 속에 남은 상처, 그 누구가 죄를 물리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죄를 묻는다면 행복을 원한 죄일까? 네가 답할까? 네가 말할까? 이 죄를 어떻게 벌하나? 고통 속에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내게 남은 이 죄를 어찌할까? 네가 답할까? 네가 말할까? 이 죄를 어떻게 벌하나? 고통 고통 속에서 속에 살아야 했던 내게 남은 이 죄를 이 모든 일을 소상히 기록하여 장계를 올렸으나 결국 김조이는 남편을 따라 자진한 연료가 되었고 김무여의 집안에는 연료문이 세워졌다. 대감, 뭔 놈이냐? 태모필요입니다. 대감께 가장 먼저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요. 백했네 이놈. 네 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대감께서 원하신다면 더 좋은 붓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이놈. 대감, 그 놈을 놓치셨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잡으셔야죠. 놓쳐서 미안하네. 아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몸이 상하지는 않으셨죠? 태모피를 두고 갔다네. 네? 아니, 최근에 처녀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니 역시 백가놈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네. 하여 곳곳에 백가의 용무파기를 붙이고 어린 아이들과 처녀들의 문박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겠네. 헌데 이 백가놈은 왜 대감에게 그 붓을 주고 간 것일까요?
머리카락. 대감, 거기 계시죠? 어쩜 이리 꼴까? 어휴, 대감. 백한내 이놈! 이놈은 너의 사사로움을 위해 수도 없는 목숨을 앗아갔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사사로움이라고 하셨습니까?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사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감께서 원하셔서 붓을 만들었고 최고의 붓을 드리기 위해 이 태모를 사용한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양반들의 명을 따른 것이 어찌 사사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도 이 붓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하는가? 포박하여라. 대감! 대감, 이 붓은 언제나 대감 같은 양반께로 향하겠지요. 대감! 제가 잡히더라도 대모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백가는 내게 다시 붓을 주고 싶어 했네. 그래서 저를 미끼로 던져놓고 내가 자네를 지키고 있을 테니 서재는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고 그 틈을 타 붓을 놓고 가려 했겠지. 헌데 대가님 생각과는 반대로 그놈이 절 노렸으면 어쩌시려 그랬습니까? 그럼 너 눈이 있으니 보고 알지 않았겠느냐? 아니 뭐 제가 어디가 어땠어? 이보게, 나는 이제 그만 한양으로 갈까 하네.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대감 같은 분들이 백성들을 지켜주셔. 자네도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일을 세세히 기록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후세에는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그래도 대감께서 떠나시면 이곳의 백성들은 자네가 있지 않은가? 나는 자네하고 이곳 백성들을 믿네. 대감. 잘 부탁하네. 미안하네. 나는 그저 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뿐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네. 알 수 없었네. 백성 고통 한 맺힌 억울함을 정의롭다 후원했던 내 과거를 용서하오. 공정함이란 어느 기준인지, 판결은 누굴 위한 것인지. 날 구해주오 억울한 나를 보고 날 구해주오
평안 구해주 기대 꾸렁는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날 구해주 제발 따뜻한 세상 우리 밝혀주 우리를 밝혀주고 백성의 눈물 거두어주 우리를 살게 해주 기대 꾸렁는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 손 잡아주 제발 이제야 자네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야 자네들의 모습을 보았네.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록으로 남기겠네. 알려주리라 백성의 아픈 삶을 먼 길 돌아 이제 알았네. 그들 위한 나의 할 일. 눈이 내리고 매화가 피고 매미가 울고 낙엽이 지는구나. 우리 내 인생은 백구가 극하여 원하는 바 이루지 못해 추상 같은 백발이 되어가니. 자, 이제 네 번째 판을 벌이세. 어떤 손님께서 이걸 전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이건 붓이 아니냐? 이 붓을 주고 간 자는 어디로 갔느냐? 실은 오전에 부탁을 받은 것이나 제가 깜빡하여 혹시 무슨... 아니다. 그만 들어가 보거라. 붓끝 모으면 뾰족하고 마음은 강해. 첫 번째 처음이라 하여 붓과 사람의 강한 마음을 이룹니다. 펼쳐진 붓털 비단같이 갈라짐 없고, 두 번째는 재라 하여 가지런한 자세와 갈라짐 없는 마음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원이라 둥근 모양 한쪽도 치우침 없는 꽉 찬 마음. 대감을 위한 붓입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겐가? 대감! 아이 대감! 뭐 하십니까 대감? 자네는 접니다. 나 억울한데 이게 뭐지? 나 2명 썼는데 이게 뭐지? 그 이모지. 오랜만이구만. 아이 곧 또 만나자는 말씀 벌써 있으셨습니까? 누군가 또 붓을 놓고 갔다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빨리 잡으러 가셔야지요. 내가 이 몸으로 나서는 건 되려 짐이 되지 않겠느냐? 아 또 핑계 대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대감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한양 사대문부터 여기 밤골까지 줄을 쫙 섰습니다. 농은 여전하구만. 아 진짜 안 가실 겁니까? 아 내가 이래서 금쏘 물고 태어난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을 잘 안 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대감께서 간다고 하실 때까지 저 여기서 꼼짝 않고 있겠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겠는가? 대감, 억울한 백성 도와주고 함께 싸우겠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를 기다리기는 하고 예, 대감. 그들은 여전히 대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차별에 대항하고 불의에 정하는 이 빈초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보자라. 예, 그러셔야지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야죠. 그 앞에서 기다리시게. 예, 대감. 여봐라, 뭐 들었느냐? 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가 더 이상 억울한 백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다. 검진을 시작하라.